부동산 개발이 한 3문제, 4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굉장히 많이 비중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에다가 한번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의. 하나만. 개발의 의. 지금 이제 그 파란 색깔로 칠한 게 이제 그 키포인트긴 한데, 밑줄만 쳐보세요.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기업, 어떤 가적 능력의 결합 과정인데, 토지 개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개량이라는 건 택지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토지 유용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게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성은 이 조성 자체는 토지 자체에 대한 개량이에요. 토지 자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지나 아니 농지면 아직 택지가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이 택지를 개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땅 자체를 개발해서 택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땅을 판판하게 만든다. 그럼 이 토지 자체에 대한 개량은 거기 보시면 따보세요. 조성에 의한 개량. 조성이에요.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그럼 이제 건물을 안 져야 돼요? 건물 여기다 져야 돼요. 저는 거죠. 건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서 건물을 얹는 것이 건축이에요. 그럼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조성을 먼저 해서 토지 자체를 개량을 해요. 그죠? 개량을 해서 건축은 그냥입니까?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합니까? 그 토지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전 오히려 그 참고해 보시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항상 저는 이제 또 강사다 보면 강사이긴 하지만 또 제가 지금 대학 교수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이 개발에 대한 것이 정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번하고 2번에다가 펼쳐 보세요. 부동산 개발은 밑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는 뭐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거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계속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2번도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 개발업이라는 자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참고에 나와 있는 1, 2번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꼭 염두에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실 게, 부동산 개발의 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체에다가 별표.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주체가. 그래서 공공, 사적,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공공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예요. 정부가 하는 공적이고, 또 거기 보시면은 사적이라는 건 민간이죠. 그죠?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게 사적이고, 그 다음에 제3석태는 그럽니까? 두 가지를 혼합합니까? 혼합해요. 두 가지 혼합하는 게 제3섹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처음서부터 정부가 민간이 못했기 때문에 공공이 하는 걸 제1섹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걸 제2섹터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너무 쉬운 게,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들어보셨죠? 공기업이 하는 거는 사적이겠어요? 이건 공적이겠어요? 공적이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토지 소유자 개인은 당연히 사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업이 사적인데 조합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조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 조합은 공적에 들어간다, 사적에 들어간다? 사적에 들어가지 공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섹터는 합치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민자유치 개발 방식 유형이라는 게 있죠. 요건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공공시설 같은 거, 도로, 철도, 학교, 기숙사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해서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밑에 가시면 그냥 영어가 있어. 울렁울렁 하시죠? 그래서 너무 좀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얘는 그냥 그 영어를 찾아요. 찾아서 지금 쭉 한글로 나오면서 이건 무슨 방식이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되냐면,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거기 첫 번째 스타트 보시면 BTO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까봐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로 쳐놨어요. 무슨 색깔로? 그 파란 색깔이 키포인트예요. 그죠? 첫 번째 보시면은 어디에다가 쳐놓으셨어요? 완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빌드예요. 빌드, 완공. 민간이 완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치셨죠? 안 보이세요? 기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전, 트랜스폴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기속이 있으면 T가 들어가는 거죠. 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완공 있죠. 완공. 완공에다가 B라고 적으세요. B.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B 적었어요? 귀속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T.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적으셨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오퍼레이트예요. 그럼 거기다가 운영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O 이렇게 적으시고 BTO를 오지선다에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BTO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건 이제 수익형이에요. 수익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건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그냥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징수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해요. 그 투자비가 회수가 제한되면 이제 재무적 투자는 공적 주체로서 사후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통행을 하는 수요 예측을 해야겠죠. 근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개미새끼란 말이 안 지나가. 그럼 그냥 수익이 안 나와. 따라서 사후적 보조. 사후적으로 주가가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BT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아시겠죠? 그럼 파란 색깔 찾으셔야죠. 첫 번째 어디다 똥을 치셔야 돼요? 준공.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준공 있어요? 준공. 거기다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거기다가 영어로 B라고 적어야 돼. B. 자, 그 다음에 또요. 뭐라고 적어야 돼? 거기다 T라고 적어야 되죠. T. 남들보다 늦으시면 안 돼요. 기속에다 뭐라고 적으라고요? T.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어디에 파란 색깔 써있죠? 임차가 리스예요. 리스. L. 따라서 L. 그럼 임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L을 적으셔야 돼요.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기속. 그 다음에 L은 임차예요. 그래서 준공에서 기속한 다음에 정부한테 임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형이거든요. 임대형.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나 뭐 기숙사나 뭐 교육시설 같은, 또는 아니면 군인 아파트 같은 뭐 이런 것들 되게 됩니다. 자, 학교나 기숙사 들어가는 애한테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리스를 미리 받는 거예요. 받아서 사전적으로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BTL 보고 계셔요? 그러면 그 임차하여 사용 수익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그냥입니까? 반영을 합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임차하니까. 민간의 재무적 투자는 이제 사전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후에요? 사전이에요? 사전에 미리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BTO와 BTL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터널, 도로 이런 거 나오면 BTL이야, BTO야. BTO고, 학교나 기숙사 이런 거 나오면 BTL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야매를 좀 쓸게. 내가 야매를 또 독이 될 수 있는데,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 자, 다음에 터널 나오면 BTL 찍으셔야 돼, BTO 찍으셔야 돼. BTO. 그럼 다 봐봐. 터널이야. 다음에 버스, 택시, 어디 지나? 터널 지나죠. 나도 초라해, 씨. 그러면서 그냥 돈을 받아. 돈을 받죠. 여기까지 끝나셔요. 다시 갈게. 뭐하고? 버스하고 택시가 어딜 지나? 손 올려. 뭘 받아? 돈 받아, 돈. 그죠? 그럼 이거는 학교야, 이건 터널이야. 터널 도로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했어요.
나도 초라해. 아, 미치겠다. 그럼 그냥야 통행료를 받아. 지금 내가 지금 그 박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최종 수요자한테 그 터널 지나가는 한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투자비 회수는 민간 사용자의 그 사용료로서 이제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리스크가 있어요. 수요 예측을 못 하잖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럼 안 위험해. 그러면 수요 위험이라는 건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사전에 보장해줘요? 사후에 보장해줘요? 사후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오른쪽은 뭐야? BTL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터널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이야 이건 학교야. 학교 통학하는 한테 너 돈 내놔 그럴 순 없죠.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사전에 임대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설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민간 사업자의 수요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사후에 보장돼요? 사전에 보장돼요? 사전에 보장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야매를 가르치냐면 만약에 완공하고 기속하고 운영하면 BTO를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 힌트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주고 그냥 간단하게 고속도로나 터널 지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는 BTL이니 BT5니 못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뭘 받아? 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지금 출제되는 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은 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없어요. 내가 찾아줄게. 밑에 BOT 있지, 그죠? 큰일 났다, 이제. 파란 색깔 없죠? 그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BOT라는 건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할까? 언제 기다려? 아이씨, 힘들어 죽겠다. 답보세요. 완공. 찾아봐요, 완공. 찾았어요? 빌드. 거기다, 완공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B. 빨리빨리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당사자한테. 그 다음에, 운영 있어요? 오퍼레이트죠? 운영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적었어요? 근데 완공 옆에다가 B로 적고, 운영 옆에다 O라고 적으셔야지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의 이전이라는 단어 있나요? 이전이 뭘까요? T죠, T. 맞나요? 그러면 이제 영어 쓴 거 연결시키세요. 뭐예요? BOT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BLT 찾아보세요. BLT. 찾을게. 준공 있어요? 찾았어요? 준공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준공.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줘? 준공 옆에다가. B.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임대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죠. 임대가 뭐죠? L이죠. L라고 적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뭐예요? 영어가 뭐예요? BLT를 찾아내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음번에 보시면은 희한한 게 T가 있어요, T가 없어요. T가 없다는 건 기부 체납, 트랜스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요 미음번에다 덧붙여 보세요. 그럼 얘는 양도한다, 기속한다는 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비오는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건설한다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보세요. 온 소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죠. 소유권. 그 다음에 자, 오퍼레이트라는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합니까? 운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글을 연결시켜 보세요. 뭐하고 뭐 한대요?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이니까 BOO를 찾아내시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프린트로 갑니다.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이 맞나 틀리나? 잘 찾으셔야 돼, 한글을.
제가 찾아볼게요. 준공이 있어요? B라고 적으시고, B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 이전이라는 단어 있나요? T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임대라는 게 있나요? L이라고 적으시고. 뭐예요? BT, L이지 BTO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되셨고, 넘길게요. 보시면은, 자, 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건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과정. 그래서 요거는 자주자주 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개발 과정에 대한 그 오른쪽에 뭐 히라가와 이츠노는 일본 사람이죠. 얘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한 번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끊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리고, 좌측에 보시면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요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그래서 7가지 순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 암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적기 전에. 다음에 구상 단계. 구상한다는 건 아이디어를 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 타당이에요? 예비적이에요? 예비적은 미리 타당성 보기 전에 예비적으로 갔다는 거죠.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고 금융건설 마케팅을 해요. 찾으셨습니까? 요건 이제 암기법을, 물론 야매를 먼저 가르치게 되는 건 독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초 강의, 기본 강의에서 또 야매도 좀 필요하기도 하죠. 한번 들어볼게요. 개발하는데 과정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에요. 과정을 갖고 따지자. 그래, 과정. 자,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게 구상이죠. 어디다 개발할지 아이디어를 짭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또 앞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상 단계 다음에 아까 타당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엔 우리가 이제 전 실행 가능성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실행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전, 전 실행 가능성. 근데 요즘은 이제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비적 타당성. 자, 그럼 전 실행 가능성은 실행 가능성 전에 계략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계략적.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빨리 선택하는 거죠. 자, 부지를 확보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늦어지면은 구입이 늦어지면 딱 구상 단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부지를 구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당성 분석. 예비적이에요? 그냥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타당성 분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 실행 가능성 하기 전이고, 이건 실행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실행 가능성,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럼 타당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었는데, 이 건설회사가 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빨리 이제 경쟁이 심해요. 막 어디 개발했다 그러면 빨리 부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막 세부적으로 막 재야돼요. 좀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예비적 타당. 근데 부지를 구입하면은 그냥입니까? 타당성을 봐야 됩니까? 타당성이 없으면은 건설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럼 타당성이라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법경기, 따라서 법경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법적인 뭐 지역지구제라든지 뭐 토지이용규제 같은 거 보고요. 뭐니 해도 그냥이야 돈이 최고야. 최고죠. 그래서 부지 가격이 얼마인지 또 분양가가 얼마까 했지. 기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요즘 막 고층 아파트 만들죠. 막 50층 건물 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술적으로 따는 거죠. 그러면 이 법경 중에서 뭐니 해도 어떤 게 제일 최고야?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쪽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결과 동일하더라도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타당성을 봤어요. 그럼 건설부터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죠. 금융이 먼저예요. 금융이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마케팅이 그 다음입니다. 마케팅. 이 마케팅이 이제 중요한데, 마케팅이 이제 매도와 분양을 합니다. 매도와 분양을 할 때, 또는 임대를 할 때, 자, 초기서부터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후분양해야 돼요? 미리 선분양해야 돼요? 선분양해서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후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계에서 한다? 초기 단계 한다는 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나오는데, 자, 보통 아이디어가 나와요. 다음에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구입, 타당성, 근검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이걸 반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다음에 예. 다음에 예. 금요일이 불타죠. 그래서 자, 다음에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자, 건마라는 아주 잘 노는 애가 있어요. 다음에 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자, 그럼 아가 뭐죠? 아이디어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 밑에 1번에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가 구상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예. 얘가 뭐예요? 예비적 타당성, 전실행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이건 파란 색깔을 가보세요.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요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고 대략적 개괄적으로 이제 수익이 비용 부담금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예. 불타. 그럼 불이 나오면 뭐야? 부지구입 찾으셔야 되고,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고 계세요? 타당성은 실행 가능성이에요. 그럼 파란 색깔이 없지만 1번에 더 세밀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법경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법상 개발의 시장 분석, 개발 비용, 예상 수익이 이게 바로 경제적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따라서 복합 개념, 법경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야 경제적이 제일 중요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리적은 이제 지형지세 같은 거 보는 거고, 경제적은 돈이 되느냐, 비용이나 수익 같은 거, 법적은 이제 법적인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온다면 4번에다가 배포쳐 보세요. 자,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자, 개발업자의 요구하는 게 다 똑같아요. 요구 수준이 달라요. 그럼 반드시 채택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타당성 분석의 활용 지표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반드시 채택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건설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빌려야 돼요? 그럼 금융이 나오고 건설하고 마케팅 팔아먹죠. 자, 마케팅에 파란 색깔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시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각과 임대를 초기서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럼 매수자를 확보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간다? 초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초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486페이지를 피세요. 486.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열광하거나 막 그런 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486페이지. 그 문제를 풀어야 열광을 해요. 자, 486페이지 5번 있나요? 5번? 5번 찾으셨어요?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5번에 가시면은 5단계로 나왔거든요. 5단계로. 다음 중 진행 순서를 적절히 해라. 그래서 아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뭐 느낌이 안 오세요? 와야 될 텐데. 아이도 있어.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있어. 그럼 예. 그럼 디귿하고 니은이 할 거야. 디귿하고 니은이잖아. 야, 1번밖에 없네. 호응을 안 해. 아시겠죠, 그죠? 별로 야매 안 좋아하네. 안 좋아해요? 왜 표현을 안 해? 그러면서 예. 그럼 디귿하고 니은 먹고 들어간 거야. 알겠죠, 그죠? 근데 스펠링이 달라. 그러면서 불타는 불이 없는데 그러지 마. 부지가 불이야. 부지 있어요, 부지? 불이 타죠? 그럼 타당성을 찍으셔야죠. 그다음에
자, 따라서 금건마. 그럼 금건마라는 금융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죠. 건설단 마케팅이라는 거죠. 왜 해드리냐? 거의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구상 단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단계로 나온다? 구상 단계. 어머, 교수님, 아가 안 보여.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어. 아우, 미치겠다, 씨. 아시겠죠? 그죠? 에피소드가 많아요. 20년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1번밖에 없잖아.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 나이 먹고, 예, 하겠어? 하도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5번 풀었어요? 재밌어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6과목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어떤 과목이세요? 또 왜 그래? 우러나와서. 자,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좀 잡으시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48페이지로 갑니다. 448. 문제를 풀어봐야 야매를 알아요. 그죠? 자, 448. 야매 문제 안 푸잖아요. 제가 무슨 교수야, 뭐야, 아예는 무슨 아예야, 씨. 그러는데, 448페이지 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한 2개 정도만 쳐보세요. 2개 정도만. 또 그럴 거 아니야. 쟤는 별표 다 치라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아요. 빼먹은 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다치진 않아요. 개발의 위험. 자, 이것도 암기법이 있겠죠. 그죠? 뭐가 있냐면, 일단, 야매부터 가기 전에, 답답해서 법적 위험.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니까 내가 개발하면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시장은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변하니까 나한테 위험한 거죠. 그런가요?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건설한테 외주를 줬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럽니까?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합니까?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3가지 중에 아닌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기대되세요?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내가 개발하다가 옆에 개발업자랑 법적으로 시비가 붙었어. 법 시비. 별로 안 좋다 이건. 뭐에 대한 시비가 붙었다? 법에 대한 시비가 붙었죠. 법 시비. 이거 하지 말아야죠. 법 시비. 법이 뭐예요? 법적. C가 시장, B가 비용. 이걸 찾으라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해 가셨습니까? 뭐가 붙었다고요? 법에 시비가 붙은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법적이라는 건 법률적에 대한 게 생략이 되는데,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내가 불리한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지정이 됐어요. 그럼 사업이 그냥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이 있어요. 법. 사법이라는 것은 이 소유권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지역지구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법에서 지역지구제 같은 거. 그래서 토지용 규제 같은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 토지용 규제와 관련되는 지역지구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 개인들의 소유권의 관계는 사법.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위험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자,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합니다. 확정된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됐으면은 바뀌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법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1번 제도적인 행정적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토지용 규제와 관련되는 거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무슨 법이에요? 사법. 찾았습니까? 이걸 이따가 문제가 바꿔서 나와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2번에 가시면 예를 들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주세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개발 예정부지에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지정됐죠. 자, 이거는 그냥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공법성에 대한 문제죠. 그럼 이건 시장위험이라고 해야 돼요? 법률적 위험을 하셔야 돼요?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체크.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 놓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위험이라는 거 가볼게요. 시장은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죠. 그래서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파란 색깔 주로 갈게요. 시장 위험은 시장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개발업자한테 주는 부담이죠. 그래서 개발부동산이 매매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아직 찾지 마세요. 내가 뒤쪽에서 이제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4번 있어요? 묶어보세요. 자, 이게 그래프가 한번 이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잠깐만.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세로축에 보시면 시장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매수자라고 적으세요. 매수자. 매수자의 시장 위험입니다.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그 다음에 이제 가치야. 부동산의 가치. 자, 그럼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흘러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완공이 0%였다가 개발사업이 100% 완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자 저기에 금건마의 건설 단계라는 거와 마케팅 단계라는 게 있었죠. 자, 마케팅은 이 매도를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나요? 초기예요. 초기. 무슨 단계? 왜? 시장이 확실해? 불확실해? 그래서 미리 팔아 제끼자는 거예요. 그 후분양하자, 미리 선분양하자. 선분양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가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줄이면서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을 전가시켜요. 그런가요? 그 매수자의 초기의 위험은 적을까? 초기 위험은 많을까? 많고 완성과 더불어 위험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런데 시장 원리가 자 어떻습니까? 자, 위험을 줄이게 되면은 좀 비싸게 해야 돼요? 좀 싸게 해야 돼요? 싸게 나눠야 되죠. 그럼 가치를 높게, 좀 가치를 낮게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낮아요? 낮고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후분양하자는 거야? 미리 선분양하자는 거야? 선분양해서 미리 팔아 제끼자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3번. 개발업자는 사업 어느 단계에서 해야 돼? 초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낮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 시장 위험은 줄였지만 가격이 낮아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매도 혹은 임대하는 것이 시장 위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누구의 시장 위험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매도예요? 매수예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반대겠죠. 가치랑. 그런가요?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초기의 위험이 낮아요? 높아요? 높죠. 지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개발사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편이 되겠죠. 그러면서 개발사업이 완공 가까울수록 위험은 작아지고 가치는 높아진다는 건데 다시 얘기할게. 이건 누구에 대한 거야? 매수자에 대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다? 그래서 항상 매수자라는 걸 집어넣어 주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케팅 단계를 후기 단계 하는 게 낫다? 초기 단계 하는 게 낫다? 왜? 시장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 비용 위험은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이렇게 깊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자 이것도 이제 제가 1, 2월 달에 빼는 것만 가세요. 이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저기 건설을 할 때 자기가 건설해요 외주를 줄 수 있어요. 건설업자한테 맡길 수 있죠. 건설업자. 저도 이제 그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자재가에 또 잠깐 몸담았었는데 이 자재값이 그냥입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은 개발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개발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그렇고 맞아요? 인플레가 약해서 그래요? 인플레가 심해서 그래요? 심화돼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비용 이론 보고 계셔요? 그래서 2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2번 아직 안 떴거든요. 1번만 보세요. 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밑줄. 공사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더 들어가?
장기화되고 자재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비용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는 거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프린트. 자, 가셔서 자,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3번, 5번. 그 다음에 8번 풀어보세요. 8번 아까 안 했네. 8번. 자, 3번 들어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개발 사업이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 소유권이요, 사법. 이거 두 가지를 바꿔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따르세요. 법시비. 따르세요. 법시비. 생각나세요? 그럼 이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서 지연됐다는 건 공법상의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시비 중에서 뭘 얘기한 건가? 법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자, 지금 갈게. 지금 여러분들 공공이 2섹터가 아니잖아요. 공공은 1섹터잖아요. 그럼 다 지우시고 3섹터로 고치세요. 몇 섹터다? 이건 다 틀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3섹터거든요. 8번은. 다시 갈게. 자, 지금 이건 다 몇 섹터야? 그럼 아예 다 지우고 3섹터로 고치란 말이야. 3섹터는 그냥이야. 두 가지가 합친 거야.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이 인허가 내서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은 3섹터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제 449페이지로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분석 체계라고 나왔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5단계와 2단계가 있죠. 근데 보통 시험제는 5단계로 나옵니다. 5단계 나오고 이제 시장과 경제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5단계 위주로 좀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개발 파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에서 얘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내가 아파트에 대한. 그러면 그 지역을 봐야 돼요. 그럼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경제가 아주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고 인구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먼저 봐요. 지역 경제. 그 지역 경제라는 자체는 거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그래서 총량적인 지표를 봐요. 총량적인 지표. 그러면서 인구가 적어야 된다. 인구가 많아야 된다. 많아요.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거든요. 그죠? 높고. 특히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따라서 기반 산업. 기반 산업은 수출 기반 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경제 기반 산업. 그래서 경제 기반이 잘 돼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고용을 창출하거든요. 기반 산업.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왜 군산이라는 데 들어오셨죠? 군산에 GM대우라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딴 데로 빠져나간다 봐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경제가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고.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인에 약간 옮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용인에 이제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경제에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먼저 해요. 시장은. 그럼 시장은 이제 내가 팔려는 게 그냥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 시험 문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럼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그런가요? 수요만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매매가 잘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장성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성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봐요. 그럼 시장하고 시장성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수요 공급 나오면 못 찍고 시장, 매매나 임대 나오면 시장성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시장이 몇 글자죠? 얘가 몇 글자죠? 이렇게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 어떻게 먼저 나와야 돼? 시장 나오고 시장성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에요? 수요 공급은 시장이에요? 매매나 임대 나오면 시장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수요금 봐요. 수요금 나오면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이거 바꿔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답이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을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채택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에 따보세요. 흡수율 분석.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안 한 게 제가. 흡수율 분석은 뭐냐면 분양률을 얘기를 해요. 분양률. 그럼 시장성은 수요급이에요? 매매나 임대예요? 매매나 임대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률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1년 전에 분양을 했대요.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 흡수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소비자를 흡수했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흡수율을 갖고 따져요. 이게 분양률을 얘기하거든요.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에서 해요. 무슨 성에서 한다? 그래서 시장성에서 매매 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 흡수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자, 분석은 과거와 어떤 현재를 분석은 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과거, 현재가 목적일까요? 미래가 목적일까요? 미래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얘에 대한 추세 목적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미래를 추세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추세 목적. 그러면은 갑니다.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그럼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겠죠. 그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분양이 돼서 막 이 아파트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부지 매입이 힘들겠죠. 거기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봤을 때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하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건 따라서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여기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죠? 따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자, 이따가 이제 제가 정의만 갈 텐데 이거는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시장이 채택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정보를 이제 수집해요. 정보를 수집해서 그다음 이거를 갖고 이제 얘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경제성은 그냥입니까? 이건 돈 되는 겁니까? 수익성이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성 여부를 봐서 투자 결정을 해서 이제 나중에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5단계가 나오지 2단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번 과정은. 그럼 시장이 먼저예요? 경제성이 먼저예요? 시장을 한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또 유추하지만 시장은 몇 글자? 경제성은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호 표시가 밑에 가시면은
지금 뒤에 게 이렇게 크다고 나와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이건 뭐냐면 지역경제는 이미 끝났다면 이 안에 지역경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투자결정은 그냥입니까? 앞에서 다 했습니까? 했다면 얘가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오냐? 이거는 자,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그냥입니까? 지역을 결정해야 됩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글자, 세 글자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암기 기법이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야매도 그냥이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기다가 이 지역에다 지자 동을 붙여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쳤어요? 좀 현관표 다른 거 좀 색깔 칠하세요. 쳤나요? 그 다음에 시자 동하면 시. 그 다음에 시장성의 성 있죠? 성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타투에다 동그라미 타투. 자, 제가 어디 지방을 갔어요. 목욕탕 갔는데, 따라서 타투. 문신이라는 거 아시죠? 용문신 하시는 분이 어떤 딱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용문신 하시는 분이 두목이신가 봐요. 근데 어떤 애가 문을 확 열면서 쫄다고 확 들어와요. 그래서, 성님, 지시하십시오. 따라서 지시성 타투. 다시 갈게요. 따라서 지시성 타투. 찾았어요? 따라서 지시성 타투. 아시겠습니까? 와, 문제 풀게요. 487페이지로 487로 가시면, 문제 풀어야 돼. 487. 487로 가시면은 7번 문제 있어. 7번. 7번 찾으셨어? 다시 한번 갈게요. 따라서 지시성 타투. 근데 지시성 타투를 가지고 잘 풀어야 돼. 따라서 지시성 타투. 그러면 얘기만 하지 말고 풀란 말이야. 몇 번이야? 깜짝아. 그죠? 자, 따라서 지시성 타투. 그러니까 지시성 타투가 나오는 거죠. 타투는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세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시성 타투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5단계를 다 가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됐어요. 넘겨올게요. 넘겨서 이건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44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암기 되셨어요? 어떻게 암기라고요? 지시성 타투 세 가지가 시장이고 뒤에가 경제성이에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1번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경제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시장한 다음에 경제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의만 가지고 가세요. 요번까지. 개념만. 어느 분석이 먼저라고요? 시장. 시장이라는 자체는 특정한 개발 사업이 시장에 채택될 수 있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밑에 경제성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자, 경제성 분석은 어떤 분석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시장 분석의 수집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수익성이나 개발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을 활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갑니다. 밑에 가시면 아까 지시성 타투에 지역 경제라는 게 있나요? 자, 1번 개념 갑니다.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을 따져요. 그냥 부동산이야, 모든 부동산이야. 모든 부동산. 그래서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그럼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지역경제 찌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경제활동이나 고용상태, 인구, 소득을 이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디귿번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입지계수와 연결시킬 거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52와 453에 가시면은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나오면 시장성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칠판 보세요. 아까 수용금 나오면 그냥이요. 요건 시장이에요. 매매임대 나오면 시장성 찍으셔야 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장은 파란 색깔 뭐와 뭘 분석한다고 이 저자가 얘기했어요. 수요와 공급. 특정 부동산이라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요거 하나만 세부적으로 오른쪽에 리을번 있어요. 리을번? 별표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수요자 계층을 나누는 건 다 보세요. 세분화.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공급 경쟁자의 개별 상품은 그냥이야 차별화야. 차별화. 그다음에 세분화, 차별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 이제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사람을 나누는 거는 세분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세분화. 그 다음에 개발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공급 경제상에 대한 개발 상품은 그냥이요. 이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래서 다시 할게. 사람을 나눠. 그러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내가 건설회사라면 그냥입니까? 살 사람을 알아봐야 되죠. 그럼 연령별로 남녀를 따져고 또 소득에 따라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그릴 거야. 사람. 이건 부동산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죠. 사람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는 따라서 세분화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 그럼 공급도 봐야 되죠. 공급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따 또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내가 레미안 아파트야. 그럼 그냥이야 경쟁업자가 있죠. 그래서 GS 자이가 있어. 그럼 요거는 사람이야, 이건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사람하고 달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거와 물건을 나누는 거 다른 거죠. 이건 수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을 나누는 거예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아까 이건 수요자 특성이죠. 이건 따라서 차별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사람은 세분화시켜야 돼요.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은 한 5명에서 친해요. 근데 한 명이 모의고사 막 20, 30점을 찍어요.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 공급 상품은 차별화. 이거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됐고요. 자, 시장성은 아까 제가 그 매매 임대 기억나시죠? 그럼 개발부동산 현재 미래사항에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거는 시장이다, 시장성이다. 시장성. 거기서 디귿에 보시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시장성에서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활용돼요? 시장성 분석에서 활용돼요? 찾았습니까? 흡수율이 몇 글자예요? 그럼 시장이 3글자예요? 시장성이 3글자예요? 그럼 시장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흡수율은 분양률이니까 흡수율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흡수 기간은 좀 짧아야 되죠? 시장성이 좋은 투자로 보는 거죠. 그럼 리얼의 별표. 흡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이나 얼마만큼 소비되는 비율을 얘기를 해요. 이게 추세를 분석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거를 제가 아까 아껴놨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페이지 448로 가보세요. 448 가시면은 거기 시장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읽어볼게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 분양 임대되는지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존 개발 사업의 과거 현재 흡수를 통해서 대상 개발 사업의 지역 유형별로 미래의 흡수율을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파악한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 흡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아까. 다시 갈게요. 453페이지로 가셔서 453페이지 가셔서 아까 시장성의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추세 목적이 있어요? 미래 추세 목적이 있어요? 미래. 이따 풀 거고요. 다음에 타투. 그럼 투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타당성 분석이 먼저 나와야 돼요? 타당성. 그래서 파란 색깔 재무적 투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후 현금 수준으로 측정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 한번 볼게요. 딱 하나만 푸시면 되는데, 자, 프린트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자,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아까 제가 2번 문제입니다. 2번하고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12번. 2번하고 12번 스타트. 자, 2번 부동산 개발에서 흡수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현재에 있나요? 어느 파악의 목적이 있죠? 미래 흡수 파악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2번은 따라보세요. 흡수 분석 민감도 분석이 아니에요. 민감도는 이제 우리 그 투자 파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 민감도 분석이 나와야 돼요. 흡수율이 나와야 돼요. 흡수율이 나와야 되죠. 지금 보고 계셔요?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또 소비되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이렇게 흡수율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흡수되는 율이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는 거는 민감도다, 흡수율이다. 흡수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55페이지 가셔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먼저예요? 경제성이 먼저예요? 시장을 한 다음에 경제성을 하겠죠. 보고 있나요? 그럼 시장은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이고 경제성이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죠. 근데 경제성은 그냥 해야 돈이 돼야 돼. 개발 사업의 수익성과 최종 투자를 하겠죠. 자, 다음에 지시성 타투. 지가 뭐야? 지역 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고용, 인구, 소득 수준이 거시적이고요.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얘기해보세요. 수요 공급 나왔다. 시장성이에요. 시장이에요. 매매되거나 임대 나오면 시장성이라는 거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 있게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시장성을 잘 바꿔내요. 다음에 타투.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타당성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의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지를 분석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